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월 평균 가계 수지에서 아파트 거주자의 변화가 감지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부터 봅니다.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수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1인 이상 가구면 다 해당되고 실질입니다. 실질. 그리고 자료는 2019년 1, 4분기부터 2024년 1, 4분기까지의 자료고 저는 편의상 2019년 1, 4분기, 2020년 1, 4분기 이렇게 1, 4분기 자료만 2024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표를 보면 복잡하니까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다 표가 아니라 그래프를 다 그렸습니다. 가구원 수를 봅니다. 가구원 수를 보시면 2019년도부터 계속 내리막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것은 큰 추세는 애를 안 낳는 추세다. 애를 안 낳고 그보다 출가라든가 사망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출가, 사망이 더 크니까 가구 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 특히나 지금 2023년 1, 4분기까지 점을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급속한 속도로 지금 가구 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요거는 출가라고 보여집니다. 주택시장 열풍이 불었죠. 주택시장이 재미있더라. 그러면 너도 나도 주택을 사고 1가구 1주택으로 주택을 사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그래서 가구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보시면 최근에 최근에 부동산이 재미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잠잠해졌다. 또는 이미 살 사람 다 샀다. 그래서 더 살 사람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지금 큰 추세는 애를 안 낳는 건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가구주 연령, 가구주의 연령을 한번 보면 2022년 자료가 조금 특이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망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사망이 적어서 현재 인구가 별로 안 줄어들고 있죠. 요거는 애를 안 낳지만 사망이 적어서 가구주의 연령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더라. 다음은 가구 소득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전부 전체 가구에 대한 데이터였고 지금은 가구 소득 전체에 대해서는 중간에 파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요 파란색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근로자 가구, 월급 받는 사람들 가구, 그 다음 다른 하나는 근로자 외 가구, 자영업자라고 보면은 편안하겠죠. 그래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가 있는데 근로자 가구를 보시면 2023년 1, 4분기에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죠. 2023년 1, 4분기니까 2022년도까지 좋았다. 회사들 실적이 좋았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겠죠. 그러다가 2024년 1, 4분기 점을 보면은 많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2023년에는 기업들도 대부분 별 재미가 없었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근로자 외 가구를 보면은 자영업자들은 좀 더 일찍 맛이 갔죠. 2023년 1, 4분기에 벌써 급락을 합니다. 가구 소득이. 그래서 자영업자가 더 어렵다. 맞는 이야기 같고 지금은 그대로 자영업자는 더 어렵지만 근로소득자도 특별한 회사 아니면은 올해 상황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당 지출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출은 파란색 그래프인데 2019년 수준으로 지금 가구당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코로나 때는 나가서 쓸 수가 없으니까 지출이 좀 줄었었고 요게
가구당 지출, 요 파란색 전체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소비 지출을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는 어차피 돈을 못 썼고 2019년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 보시면 그래서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요 의미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설렁탕 먹다가 지금은 김밥 먹는 중이다. 이렇게 생활이 좀 피폐한 상태다 볼 수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 비소비 지출이 조금 늘었더라.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겠죠. 원래는 많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정부에서 대출금리, 전세금리 많이 막았고 거기다가 세금 감면까지 해주니까 생각보다 비소비 지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 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전체 소득입니다. 소득이 어쨌든 간에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지금 2022년, 23년, 24년 세 점을 보시면 가처분 소득은 지금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를 많이 내서 그럴 수가 있겠죠.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지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어렵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가구 흑자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소비가 적어서 흑자액이 컸었고 지금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는 흑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극화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그때 자영업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처럼 힘들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조금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지금이 최악인데 그런데 가구 흑자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거는 엄청난 양극화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면 더 심한 싸움이 시작되겠죠. 오징어 게임이 모든 계층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에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중간층 사람들도 많은데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면서 초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줄면 매출도 반조각이 나겠죠. 내수를 중심으로 한 회사들은 매출이 반조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강한 자는 살아남겠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경쟁을 통해서 대왕 오징어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큰 대왕 오징어가 탄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태된 대왕 오징어는 일반 오징어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층에 있는 오징어들, 살아남은 오징어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꼴뚜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진행 중인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더 심한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벌써 아파트 비중이 55% 이상입니다. 서울도 55%고 지방은 60% 이상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요것을 다 누가 차지할 것인가?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여러 채 거주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양극화가 진행되면은 지금 빨간색 박스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중상계층에서 아파트 거주하는데 나중에는 중하계층에서 아파트에 거주할 것이다. 인구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슈퍼 정말 거대한 대왕 오징어들은 아마 거주하는 주택 형태가
아파트가 아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극소수의 초초고가 아파트에만 거주를 하겠지요. 대다수의 일반 아파트, 서울 핵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예외가 아니죠.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중하층민 거주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